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한번 전기차가 정말 효율적인지, 안극하면은 비효율적인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문과기 때문에 정확하게 이과하고 다르게 그냥 제 머릿속에서 나오는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전기차를 몰면서 전기차가 친환경적이다, 효율적이라고 생각하고 있죠. 근데 전기차는 왜 효율적일까요? 단순하게 그냥 석유를 사용하지 않아서 메탄가스가 나오지 않아서 효율적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전기차를 사용하다 보면 당연히 많은 쓰레기가 생깁니다. 특히 가장 큰 문제가 폐배터리지 않습니까? 폐배터리가 10년 후, 20년 후에는 가득 쌓일 겁니다. 그거에 대해서 아직까지 재활용한다는 얘기는 없고요. 또한 전기차가 만들어지면서도 기존 차와 같이 이산화탄소가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우리가 전기차의 전기 역시 원자력 발전소와 하역 발전소를 통해서 만들어지는 게 많습니다. 당연히 전기차를 몰면서도 탄소가 생긴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전기차는 친환경적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가장 친환경적인 거는 우리 버스를 타고 다니고 자전거를 타고 다니는 거죠. 그게 걸어 다니는 게 제일 친환경적인 겁니다. 물론 그럴 수도 없죠. 그럴 수 없고 우리가 최대한 그냥 지금 생활을 누리면서 친환경적으로 살기 위해서 전기 자동차에 산다고 운전을 하는 겁니다. 그 전기차가 친환경적이니까 타야 된다는 얘기는 어디까지나 좀 아닐 수도 있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런데 전기차를 보면 우리가 친환경적이라고 얘기한 것 중 한 개가 발전소에서 전기를 만들기 때문에 보다 효율적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우리가 발전소에서 우리 집까지 전기가 오면서 어느 정도 손실량이 또 있습니다. 아무리 발전소가 우수한 효율이 있다 해도 그 발전소 멀리 있는 게 저희 집까지 전기를 가져오면서 완전히 다 전기가 훼손되지 않는 부분이 없다고 말 못하죠. 물론 저도 그 퍼센테이지까지는 제가 잘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기하면서 전기 효율이 괜찮다고 얘기는 못하죠. 전기차의 성능이 좋아진 건 최근입니다. 테슬라가 해가지고 한 10년밖에 안 됐어요. 전기차가 효율적으로 된 역사는 정말 짧습니다. 10년도 안 됩니다. 10년도 안 됐어. 그러니까 전기차가 효율적일 수 있게 된 여러 가지 기술 혁신, 특히 배터리에서 많은 혁신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전기차의 효율성은 우리가 사용하기 위해서 있는 효율입니다. 전체적인 연료의 효율성은 어떻게 되는지 정확하게 몰라요. 이거에 대한 연구도 어렵고요. 근데 중요한 거는 우리가 화석연료 말고도 다른 다양한 전기를 얻는 수단이 있기 때문에 화석연료만 태우는 그냥 일반 내연기관차보다 전기차가 보다 탄소를 적게 먹을 수 있을 거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보면은 당연히 전기차는 효율적인 겁니다. 왜냐? 화석연료 말고 다른 연료를 언제든지 바꿔서 할 수 있으니까요. 원자력 발전소나 풍력 발전소, 태양력 발전소 다양한 것을 써서 전기를 만들어내고 그 전기를 차로 이동할 수 있는 수단을 힘을 얻습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전기차의 장점이죠. 다양한 에너지 수단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게 되니까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보면은 전기차를 사시는 분은 전기가 기름보다 가격이 싸다는 거에서 많은 메리트를 느낍니다. 그럼 전기의 가격은 왜 쌀까요? 효율적으로 보면은 석유를 쓰는 거나 전기로 하는 거나 크게 그러니까 제가 보기엔 크게 차이가 없는 것 같습니다. 물론 저에 대한 지식은 이과에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냥 제가 단편적으로 느낀 겁니다. 하지만 전기를 사용해서 는 가격 같은 경우에는 휘발유와 전기비가 많은 차이 듭니다.
솔직히 그런 차이를 발생할 수 있는 건 인건비라고 생각됩니다. 우리가 전기를 충전하려면 중간에 과정에서 몇 명의 사람을 거칠까요? 몇 개의 과정을 거칠까요? 급속 충전기, 그러니까 전기 중에서 가장 비싼 비용을 드는 급속 충전기 같은 경우에는 중간에 급속 충전기에 설치하는 회사와 급속 충전기의 장소를 제공하는 기관 두 가지가 합쳐져서 저희 그 차의 충전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충전기의 설치비와 장소에 대한 비용이 전기차를 쓰는 사람한테 부과되는 겁니다. 당연히 급속 충전기는 비쌀 수밖에 없습니다. 설치 비용이 들고 장소에 대한 비용이 들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게 주유소하고 비교하면 엄청나게 별거 없습니다. 자, 우리 석유가 우리 가정에서 우리 차에까지 오는 과정을 생각해 봅시다. 배 타고 오는 거는 떼어치웠고요. 그걸 하면 다 발전소하고 똑같으니까 배 타고 전제되는 것까지 다 치우치고, 자, 석유가 휘발유가 만들어졌습니다. 휘발유가 주유소까지 올 때 어떻게 오죠? 차를 탑니다. 그럼 차를 누가 운전하죠? 운전기사가 운전하죠. 운전기사에 돈이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차가 주유소에 옵니다. 주유소에 오면은 주유소 사장님한테 돈이 들어가죠. 장소의 제공자. 그리고 주유소에서 일하는 분의 월급도 들어갑니다. 이런 인건비 비용이 기름에게 생기는 겁니다. 인건비가요. 물론 이런 인건비를 적게 생각하면 되는데, 그냥 다르게 생각하면 한 달에 최소 비용이 200만 원 이상 든다는 겁니다. 주유소를 운영하기 위해서 한 달에 최소 비용이 200만 원 이상 듭니다. 근데 전기의 경우에는 기존 인프라를 사용하기 때문에 그런 인건비가 되지 않습니다. 전기를 쓰는 것 중 가장 비용이 적게 쓰는, 전기 비용이 낮게 나온 게 어딜까요? 가전용 전기를 쓰면 됩니다. 가전용 전기가 가장 비용이 적게 들어요. 물론 거기에서 할증을 빼면 말이죠. 할증이 들어가는 순간 가정용 전기는 들어오야 됩니다. 물론 여기에서 시설비를 100만원 투자하면은 가정용 비용보다 낮게 전기를 쓸 수 있습니다. 시설 비용을 100만원 이상 투자해야 됩니다. 근데 생각해보면 이런 시설 비용 빼면은 전기에 들어가는 인건비는 발전소에서 여기까지 얼마 없습니다. 기존 인프라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어요. 전기의 인프라는 정말 발전되어 있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전기 가격이 싼 겁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기름값에 비해서 중간에 사람이 드는 게 엄청나게 적어요. 이런 가정을 생각하면 전기 가격은 아무리 기름과 별다른 효율성에서 차이가 없다 해도 중간에 인건비가 없기 때문에 전기차에 들어간 전기 가격은 싸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럼 또 다른 게 생각해 봅시다. 자, 전기차에 많이 보고 때문에 어떻게 될까요? 실업자가 생깁니다. 그게 핵심이에요. 전기차를 많이 쓰게 되면 실업자가 생기고, 그 실업자가 배가 고프게 되죠. 어쨌든 우리나라 전체적인 인구가 줄어들기 때문에 주유소 인구가 사라지는 거에 대해서는 감당할 수 있을 겁니다. 이게 좀 아이러니컬 현실이죠. 전기차에 타면 살수록 일자리가 줄어든다는 게. 그러니까 우리가 전기 가격이 싸다라고 생각하면은 이게 효율성적인 측면보다는 전체적으로 국가적으로 보면 효율성입니다. 왜냐하면은 큰 유조선을 띄워가지고 바다에 와서 바다에서 그거를 가공을 해서 휘발유를 만드는 과정이 안 거칠 수도 있으니까 그것을 다양한 국내에서 어느 정도 대체 가능한 에너지 수단을 통해서 바꿀 수 있으니까요. 국가적으로 좋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바다에서 오는 그러니까
유조선의 양을 절반으로 줄인다고 생각해 봅시다. 거기에 대한 비용을 우리나라에서 생산하는 에너지로 대체해 볼 수 있다면 엄청난 비용 효과가 됩니다. 그게 반 아니도 20%만 줄여도 우리나라 경제, 그러니까 수입해 오는 경제에서 엄청난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 겁니다. 물론 이거는 그 독일, 지금 엄청나게 발전한 독일 비율이에요. 독일까지 우리가 가기 힘들겠죠. 국가적으로 보면은 조금 효율적이라 할 수 있지만은 사회적으로 보면은 일자리가 이루어지고, 이루어지는 일자리와 인건비를 통해서 우리는 산 전기를 획득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한 것도 우리가 싸게 전기차를 이용할 수 있는 희생이라고 생각하시면 편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